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재검토 및 재심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의 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재검토 사유는 우표 발행 취소와 재심의 요구가 빗발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의 재심의회의를 열어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작년에 이미 관련자 회의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결정된 겁니다. 적법하게 결정된 것인데 이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동안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을 다 무시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성명서대로 그 이유가 아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표 발행 취소와 재심의 요구가 빗발쳐서라고 했습니다. 빗발쳐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전화를 걸어서 박정희 기념우표 만들지 말라고 항의한 분 계십니까? 빗발친다는 말이 이게 과학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관련 위원회에서 다 회의를 해가지고 발행하기로 통과를 시켰고 관례에도 있는 겁니다. 관례에도 있는 것인데 근대화 혁명과 대한민국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출해가지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물질 토대를 만든 18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또 현직으로 계실 때 돌아가셔가지고 국장으로 모셨던 그분의 묘소가 국립현충원에 있고 매일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묵념을 하고 그 부인도 북한 공작원한테 피살되었던 또 이런 분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이게 보통 기념 우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갑자기 정권 바뀐 이후에 몇 사람이 항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재검토를 한다,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이 결정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적법한 결정을 뒤집으려면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북한 공작원이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냥 밀고 나가야죠. 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문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인권 탄압자이니 기념 우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특정한 사관이나 이데올로기에 젖은 사람들의 선동에 불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자라고요? 인권이 뭡니까?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굶지 않는 자유입니다. 굶지 않을 자유. 굶으면, 가난하면은 그게 바로 인권 말살이죠. 인권의 70, 80%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의 기본이 경제 아닙니까?
사람이 가난하면서 굶으면서 어떻게 인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권의 70% 80%를 해결해 준 분,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분, 이런 사람이 인권 탄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최고의 인권 진흥 한 분입니다. 인권을 더 높인 분이에요. 그 자신은 또 부인은 총을 맞고 돌아가셨지만은 두 분이 남긴 무슨 부정부패한 재산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5천만 민족을 위해서 18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하고 돌아가신 분을 인권 탄압자라니 이렇게 불러도 되느냐? 이렇게 맞받아쳐야 될 텐데 이런 주장이 무슨 일리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도 아닙니다. 이건 공직자도 아니에요. 그걸 국민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국민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신념 없고 줏대 없고 의리 없는 사람이 공무원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인권의 혜택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떳떳하게 국제사회에서 설 수 있도록 해준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107개 나라 중에 87등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더 잘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도 더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8년 동안 열심히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땀을 흘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삶의 질이 세계 186개국 중에서 15등, 16등, 17등, 18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면 인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박정희가 인권 탄압자입니까? 그래서 이 성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심의 사유를 우표 발행 취소와 재심의 요구가 빗발쳤으라고 했는데 취소와 재심의 요구가 빗발쳤다는 것이 어떤 세력에 의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또는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박정희를 폄하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또 그 요구까지 다 포함해서 함축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명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성명서는 둘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를 기념하는 우표가 특정인에 대한 우상화 우려가 있어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정치적, 이념적 반대파들이 만들어낸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우표 만든다고 어떤 사람이 우상화가 됩니까? 우상화를 비판하려면 평양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를 비판을 해야지. 아니, 광화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승만 대통령 동상,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박정희가 우상화를 한다고요? 아니, 우표 한 장 만드는 게 무슨 우상화입니까? 우표 만든다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기념 우표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을 한번 봅시다. 2016년에는 화가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섭보다 못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중섭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훌륭한 화가입니다.
2015년에는요, 정주영 회장 탄생 100년 및 이병철 회장 탄생 105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당연히 우표 발행해야 될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세계적 기업인으로 만들어주는 뒷받침을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정주영, 이병철의 삼성 현대그룹이 가능했겠습니까? 2010년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중근 의사를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8년엔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1991년에는 인천 김성수 탄신 100주년 기념 우표.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못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우상화입니까? 레이건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2011년에 발행을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 소속인,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이죠.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고 레이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 우표 발행, $1 기념 주얼화 발행, 퍼레이드, 추모 공연 등을 성대하고 장엄하게 거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챙겨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 우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 우표는 되고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중국에서도 말이죠. 문화대혁명 때 숙청이 돼가지고 거의 맞아 죽은 분이죠. 당시에 국가주석이던 유속이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이 유속이를 죽음을 몰고 간 모택동 기념 우표도 만들어졌죠.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역사는. 기념 우표 한 장 발행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역사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더더구나 기념 우표 발행으로 한 인물을 우상화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무롱하는 구상규치한 행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아닌 논리에 어떻게 국가기관이 넘어갔느냐 이겁니다. 국가기관이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죠. 국가기관은 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셋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진다. 구미시청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 8일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5월 23일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 기념우표 한 장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된다면 이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권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선동 여론이 국법 질서를 뒤흔드는 것도 이게 독재입니다. 폭력에 의한 독재도 있지만 선동에 의한 독재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굴복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입니다. 선동하는 사람보다는 굴복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넷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관련 기념우표 발행을 봉쇄하고자 하는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작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게 혹시 촛불 시위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는 지금 촛불혁명이란 말을 쓰면서 적폐청산 운운하는데 그 적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적폐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다면 이건 정말 초헌법적 민중혁명 논리를 정부가 따라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19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8년 전의 일입니다. 38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미 정설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항상 1위였습니다. 1위. 2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세종대왕보다 이순신보다 더 높게 나온 랭킹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여론조사에 의한 인기는 이번 재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안 됩니까? 그것보다는 빗발친다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험한 소리 하는 그 여론을 더 정중하게 모시는 겁니까?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랑 이 국가가 그렇게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도록 만드는 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까?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평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쿠데타 일으켰다. 그러니까 독재자다. 이런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종대왕도 독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보고 왜 민주주의 하지 않았냐? 왜 선거로 뽑히지 않았냐라고 들이대어가지고 세종대왕 동상 허물자는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인권 탄압자로 모는 것은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률적 평가,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공과를 따져가지고.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떳떳해졌고 잘 살게 되었고 안전해졌고 행복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박정희의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해서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정희를 따라 배우자는 나라 지도자가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런 분한테 그것도 100주년, 백돌 기념 우표 한 장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의리 없고 인색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소수가 반대하니까 국가가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기념우표 발행을 중단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공무원이 양심 없는 줏대 없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빗발치는 항의를 한 사람 원망할 것 없어요. 그게 흔들리는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전국적으로 많이 서야 됩니다. 인도에 가면 간디 동상이 아마 수만 개가 될 겁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공장소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지금 구미 생가 옆에 있는 것,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것, 2개 정도죠. 자, 이런 역사 파괴가 앞으로 진행될 것은 예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렇게 치사하게 100주년 기념 우표까지 못 만들게 할 정도의 이런
이런 편협한 방식,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소수의 문제 제기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무슨 누구 말처럼 떠받들면서 국가기관이 이런 선동에 굴복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굴복하면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우표 만들지 못할 정도의 악인으로 도장 찍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건 기록에 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앞으로 교육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역사 18년이 부정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피땀 눈물을 흘려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만든 역사, 박정희와 함께 가장 역동적인 생산적인 1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매장되고 같이 거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빗발치는 항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정사업본부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는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기념 우표는 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위대한 만남입니다. 역사와 위대한 인물이 만나니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는 한국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